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BI가 이번 달 말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시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였지만 최근 배포된 이민 단속 지침에는 학교나 병원에서도 이민 단속반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 의회에 상정돼 있는 이민자 신뢰 법안의 입법 절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LA를 뒤흔든 대형 산불로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한인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약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센트짜리 동전을 주조하는 것은 비용 낭비라며 주조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혼잡세 프로그램 폐지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혼잡세 부과로 인해 맨해튼 60가 북부 지역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의회가 거주민 주차 허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공유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류 독감으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역 관세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25% 관세 부과 방침이 초기에는 미국 내부 수요에 타격을 안겨줄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투자 증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독일 및 아시아 수출국입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감소했으며 2014년부터 2024년까지 35%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2.5% 증가하여 2,62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량은 지난 10년간 14%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에도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등 여러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량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책 시행 후 첫 5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14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총 79개국에서 철강을, 89개국에서 알루미늄을 수입했으며 그 총액은 4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관세가 시행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 역시 미국의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관세 부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책을 강행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이번 달 말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범죄 연루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체포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단속 요원들이 이달 말까지 로스앤젤레스 지역 대대적인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LA 불법 이민자 소탕 작전은 이민 세관 집행국이 주도하지만 단속 규모와 지역이 워낙 커서 FBI와 마약 단속국 로스앤젤레스 지부 요원들까지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단속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내부 정부 문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목표는 불법 체류자와 강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 등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LA에서 대규모 단속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단속이 3월 이전에 시행될 것이라는 내부 문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계획과 일부 요원들의 반발로 인해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ICE의 로스앤젤레스 지부는 살인 혐의로 인해 수배 중인 인물과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트란데아라과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인물, 그리고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멕시코 국적자의 체포 소식을 소셜미디어에 꾸준히 공유해왔습니다. FBI 대변인은 지난 1월 말부터 여러 연방수사기관이 이민 단속 작전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단속국 LA 지부는 이번 불법 체류자 검거 작전에 지원을 요청받는다면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재배치해 최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뉴욕시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였지만 최근 뉴욕시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민 단속 지침에는 학교나 병원에서도 이민 단속반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시정부 법무팀이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민 단속 지침에는 시정부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 단속반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경우 이민 단속반을 들여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침에선 불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연방 범죄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문구는 학교나 병원, 쉘터 등 보호받아야 하는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 단속반이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결정한 피난처 도시 지위를 뉴욕시장이 마음대로 완화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부 지침이 논란이 되자 시정부는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과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이민단체와 시의회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협조하는 대신 기소 취하를 얻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불체자 체포와 관련한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웨스트 뉴욕에 위치한 한 식당은 불체자 급습이 있었다는 거짓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고객이 80%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한 식당에서도 불체자 급습이 있었다는 확실치 않은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습니다. CBS 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3%, 부정평가는 47%로 집계돼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 기록한 지지율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불체자 추방에 대해서는 59%가 지지하고 41%가 반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의회에 상정돼 있는 이민자 신뢰 법안의 입법 절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은 관공서와 병원 등 공공기관이 연방정부에 주민의 이민신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앨런 박 주 하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민자 신뢰 법안은 주정부와 로컬 정부 기관은 물론 학교나 병원, 도서관, 쉘터 등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주민의 이민 신분을 연방 이민 당국 등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상정된 지 5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소위원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활동이 확대되고 있어 이민자 옹호단체를 중심으로 뉴저지에서 이민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지역 공공서비스 접근 확대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의 경우 의료시설이나 도서관, 쉘터 등을 이용했다 자신의 이민 신분이 연방정부 당국에 제공돼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며 이 법안은 이민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지역 공공서비스 접근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민자 신뢰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자 옹호 측은 뉴저지 주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더 로드 뉴저지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주이고 당장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민자뿐만 아니라 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엘렌박 주 하원 의원은 올 상반기에 법안 통과가 목표라며 동료 의원 설득을 위해 법안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민자 신뢰 법안이 입법화할 경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이민 당국의 체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리노이주와 시카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해 LA를 뒤흔든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총 29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또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발생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인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약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7일 LA 카운티 내 여러 곳에서 허리케인급 돌풍을 타고 동시다발한 산불은 18,000채가 넘는 주택 건물을 집어삼켜 경제적 피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극한 가뭄과 강풍 속에 3주가 넘게 이어진 이번 산불은 24일 만에 겨우 진압됐고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로 피해액은 적게는 $950에서 많게는 $1,6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튼 산불 지역에서 17명, 팰리세이즈 산불 지역에서 12명 등 최소 29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산불로 인해 파손된 건물의 전체 총 규모는 18,295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산불에 대한 보험업계의 총 보험금 지급 비용 추정치는 $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낸 산불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인들의 산불 피해는 최다 피해가 발생한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지역에서 주택 전소 등을 포함해 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회는 산불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까지 한인회에 직접 산불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15건 있었다고 합니다. 제프 이 LA 한인회 사무국장은 팰리세이즈 산불 지역에 거주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약 180가구 정도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인회는 지난달 21일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지난 5일까지 13만 8,305달러를 모았으며 다음 달 중순까지 총 25만 달러 정도를 모금한 뒤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센트짜리 동전을 주조하는 것은 비용 낭비라며 주조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를 상대로 1페니, 즉 1센트짜리 동전을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주조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제조 비용이 2센트가 넘게 드는 페니를 주조해왔다며 이는 실로 엄청난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 재무장관에게 새로운 페니 생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과 선포를 통해 이민 정책 강화, 성별 및 다양성 문제 철폐처럼 빠르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페니 주조 중단 입장은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생산 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조폐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 회계년도에 약 32억 개에 달하는 페니를 생산하면서 8,53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센트짜리 페니 1개를 제작하는데 3.7센트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1센트짜리 가치를 만들기 위해 이보다 3배가 넘는 3.7센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CNBC는 대통령에게 1센트 동전 주조를 중단토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전 주조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독점하고 있으며 연방법에 따르면 재무장관이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동전을 주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강력한 비용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연방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연방 공무원 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뉴욕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교통 혼잡세 프로그램 폐지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연방교통부를 통해 뉴욕시 교통 혼잡세를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협상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에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지원하는 수백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보류해 MTA가 스스로 교통 혼잡세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로부터 2026년 말까지 교통자금 360만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인데 이 자금을 손에 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교통 혼잡세 프로그램의 환경 검토 절차를 다시 시행해 제동을 거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미 통과한 환경 검토 절차를 어떻게 다시 밟을 것인지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 혼잡세 시행 이후 맨해튼 교통 체증이 감소했다는 MTA의 발표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맨해튼 시티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는 오히려 뉴욕시의 상권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맨해튼 도심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자전거 도로라며 이를 없애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지난달 5일 시행된 교통 혼잡세 부과로 인해 맨해튼 60가 북부 지역에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거주민 주차 허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르멘 드라로사 뉴욕시 의원이 지난해 상정한 관련 조례안은 맨해튼 60가 북부 지역의 일부 길거리 무료 주차 공간을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80%의 길거리 무료 주차 공간을 해당 지역 거주민 우선 주차 공간으로 설정하고 남은 20%만 비거주민에게 적용한다는 건데 그나마 비거주민 주차는 90분까지로 단기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 오피스 및 상업지구 내 길거리는 제외되며 거주민 주차 허가는 거주 확인 및 등록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로사시 의원은 맨해튼 교통 혼잡세 시행 이후 맨해튼 60가 북부 지역의 길거리 무료 주차 공간에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니아주 등 타주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지역 거주민들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많은 시간을 길거리에서 소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60가 북부 지역, 특히 인우드와 워싱턴 하이츠의 경우 교통 혼잡세를 내지 않으려는 타주 운전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주차난이 심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새로운 뉴욕주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로사 시의원에 따르면 7일 기준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뉴욕주 상하원 의원이 확보됐습니다. 조례안 지지자인 마크 레빈 맨해튼 보로장은 뉴욕주에서는 이미 버팔로와 올바니 등에서 거주민 주차 허가가 시행되고 있다며 뉴욕시가 다음 차례로 특히 교통 혼잡세 시행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맨해튼 북부 지역에 대한 거주민 주차 허가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최근 우버 리프트와 같은 공유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전자 송금을 통해 돈을 훔치는 방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뉴욕 택시 운전자 연합회가 최근 공유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브루클린,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20건 이상의 휴대전화 강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운전자가 내려주는 동안 휴대전화를 빼앗고 디지털 결제 앱을 통해 돈을 훔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의 신흥범죄로 운전자들이 더 이상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80%의 기사들이 전자송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 연합회는 이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2,000의 현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의심스러운 승객을 볼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최근 조류 독감으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레이더 조스나 카스코 같은 마트들은 구매 제한까지 시행 중입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트레이더조와 코스트코 등에서 달걀을 대량으로 사재기하거나 진열대가 비어있는 양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과도한 사재기로 몇몇 대형마트에서 계란 구매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원인으로 작년 12월 기준 계란 12개 한 판의 평균 가격은 4.15달러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일부 지역에선 12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트레이더조는 고객당 하루 한 판 구매 제한을 시행 중이며 일부 코스트코 매장도 3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레스토랑 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와플하우스는 계란 한 개당 50센트 추가 요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한인 2세 노예림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노예림은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의 브레이든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파운더스컵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 263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2020년 데뷔 이후 6번째 시즌 만에 첫 우승입니다. 한편 한국의 간판 고진영은 최종 17언더파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서부의 사립 명문대인 USC의 임시총장에 현재 USC 법률 담당 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김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가 USC의 총장 자리에 오른 것은 145년 학교 역사상 최초입니다. 한인 2세 김병수 변호사는 하버드대 사회학과와 런던 정경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법대를 나온 후 9년 동안 연방검찰 LA지부에서 사기 전담반 검사로 일하면서 의료보험 과다 청구, 정부 지원금 횡령, 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사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USC 법률 담당으로서 이 대학 산부인과 의사였던 조지 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16명의 졸업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21년 10억 달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위기 상황에서 대학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5-2026 회계년도 H-1B 비자 사전 신청의 고용주 사전 등록이 오는 3월 7일 정오에 시작돼 3월 24일 정오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의 경우 이 기간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 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비용은 $215입니다. 오는 3월 24일 고용주 사전 등록이 마감되면 USCIS 측은 이들 사전 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올해 발급 쿼터에 해당하는 H-1B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뉴욕 일원에서도 조류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퀸즈 동물원에서 오리 3마리가 피해를 입었고 이후 실험실 조사 결과 브롱스 동물원에 오리 3마리와 야생 조류 9마리도 조류 독감이 의심되는 감염병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주 맘모스 카운티 샤크강 요역에서도 약 30마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뉴욕주 정부는 뉴욕시 전체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등에서 운영되는 양계장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H5N1이라 불리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2022년 1월 이후 전국에서 약 1억 5,600만 마리의 조류를 감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금류 살처분이 이어졌고 계란 가격이 폭등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